154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 2회 시험 봤던 문제네요. 1급이라고 딱 써있네 책에. 겁나 개실이. 예. 1급은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문제 자체가 양이 많아요. 입력하는 데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기본 작업 2번 P1부터 H1까지 병합하고 크기는 스물이고 그 다음에 표준색 자주 여기 자주인가요? 예, 예. 이렇게 병합하나요? 따로 더 세 군데 맞네요. 여기 볼게요. C6부터 D, F6부터 G 천단위 구분기호 지정하고 뒤에 어권 출력하래요. 그러면 뭐해라? G 슬래시 표준 말고 샵, 샵 0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어권. 셀서식에서 처리해 줄 거는 샵, 샵 0. 천단위 구분기호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0이라도 0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샵, 샵을 쓰면 안 돼요. 0은 0으로 안 나와요. 빈칸으로 나와요. 샵, 샵 0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 11번째에 단기순익이라는 이 한자를 바꾸래요. 있네. 이러면 쉽죠. 단기순익을 바꿔라 그랬으니까 한자 보여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단기순익인지 뭔지. 예. 문제지에 이렇게 한자로 나오면 막 환장합니다. 그리고 전체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2번 문제는 항상 쉬워요. 그 다음 지기가 A 21번째다가 지기가 과장이거나 지점이 방동이거나 이렇게 조건을 쓰면 돼요. 지기가 과장이거나 이고 그러면 같은 줄에 쓰는 거지만 이고 하면 같은 줄에 쓰지만 이거나 그랬으니까 서로 줄이 다르면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를 내리셔도 되고 서로 다르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원 데이터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고 복사되는 위치는 25번째고 그러면 네, 나옵니다. 그 다음 계산 작업 두 번째로 큰 점수가 뭐냐고 그죠? 그럼 뭐 라지 함수 쓸 것밖에 없네요. 는 라지 블록 잡고 컴마 2 있으면 몇 점 나오겠죠 그랬죠? 네. 두 번째로 큰 거 찾는 거니까 뒤에다가 점자 쓰래요. 앰퍼샌드로 좀 나오겠지 뭐. 네.
맥스는 가장 큰 거고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2번 문제. 이게 뭐야? S, P. 아, 밑에 있네. 여기 표 있죠? 그러면 는 H루급 써야 되겠죠? 밑에 코드가 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원 코드 중에 PMS 중간에 세 번째 낀 거니까 MID 미드람도 써서 사원 코드의 세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고, 사원 코드의 세 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고, 이 P가 있는 이 동네, 얘는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 그 P에 해당하는 기획부를 찾아봐야 되니까 컴마 2.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그럼 뭐 답 계산했네요. 그렇죠? Hlookup MID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 3번 문제. 서울 평균의 지역이 지역이 서울인 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데, 여기다가 지역이 서울이라고 쓰래요. 지역이 서울 여기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쓰려니까 써야지 뭐 어떻게. 평균이니까 D 에버리지 쓰면 될까요? 그 다음에 올리만이니까 라운드 업 쓰면 되겠네요. 는 라운드 업 괄호 열고 D 에버리지. 전체 영역 중에서 납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고, 조건은 지역이 서울이고, 그래서 평균은 계산했는데 자릿수를 어떻게 하래요? 천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건 마이너스 3인가요? 잠깐만. 아, 마이너스 4를 써야 되겠네요. 천의 자리에서 올리래. 그래서 만의 자리까지 보여주래. 1, 10, 100, 1000 마이너스 4를 써서, 예, 천의 자리에서 올려서 만의 자리까지 올라가래요. 라운드 업 올림하는 거죠. 자릿수는 몇이라고요?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를 써야 1, 10, 100, 1000 마이너스 4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D 에버리지는 이 전체 영역에서, 이 진천 영역에서 총 납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때 조건은 어디다? 지역이 서울. 그래서 납품액 여기다가 4라고 써도 됩니다. 총 납품액이 네 번째니까 4라고 써도 되고. 전형적인 문제였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얘는 뭔가요? 각 7, 8, 9월의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전체 평균 기온?
어이씨. 는 if 표준 편차가 stdev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쓰세요. stdev 괄호 열고 누가 지역별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stdev 이 전체는 F4번께 눌러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역별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 값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고? 평균 기온이 큼 라고 하고 그 외에는 빈칸 하래 해보면 되지 뭐. 표준 편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도 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표준 편차 대신에 평균 쓰셔도 되죠. 는 에버레이지 지역 크다 에버레이지 전체. 그러니까 각 지역별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다면 뭐 이런 거랑 같은 의미예요. stdv든 뭐 분산 계산하는 무슨 뭐 이런 함수든 간에 특별한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산해주는 함수니까. 이때 아무래도 말 많이 나왔을 것 같아. 표준 편차가 웬 말이냐. 근데 필기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분명히 실기시험 함수 범위에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뭐 민원의 대상이 되진 않겠지 뭐. 잘못 낸 건 아니니까. 자, 제품명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래요? 제품 코드에서 요거 이 코드 값이 1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네. 그렇죠? 는 추수 MID 제품 코드의 5번째 상계가 1이면 마우스요, 2면 키보드요, 3이면 모니터요, 4면 스캐너요, 5면 프린터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거죠? 고르면 되지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이거 고르. 아주 쉬운 함수 중에 if 함수는 꼭 나오고요. 지금 보니까 또 뭐가 나왔죠? 그 추수, MID, 반올림, 라운드 계열, 데이터베이스 함수, HLOOKUP, VLOOKUP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죠? 예, 좀 특이한 거, 뭐 아까 SDV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은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블럭을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잡고 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 1번 줄하고 나무 여기 주변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동들 클릭만 해 놓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어디에다 출력하라고요? A 24번째 확인. 정정 다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A 23번째로 해야 되죠. 예, 확인. 떴네요. 이렇게 떴어. 그러면 지점은 행으로 가래요. 직위는 열로 가래요. 7월달, 8월달,
9월달에 합계를 내고 합계 시그마 값을 열이 아니라 행으로 옮기래요. 오케이. 여기 직이 밑으로 합이 나왔는데 이거를 행으로 밑으로 넣으래요. 행 넣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그 다음 이 결과를 어떻게 하래요? 또 홈에 가서 화폐 단위가 없는 화폐가 없는 뭐를 하래요? 회계. 컨트롤 1번 눌러서 회계 기호 없음 하긴 이러면 되지 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보여줘야 뭐 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특이한 건 뭐였냐면 시그마 값이 지금 직위 밑에 있다가 지점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컴마 스타일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컴마 자기층에서는 이 결과를 꾸미는 거는 별로 안 나와요. 간혹 뭐가 나온다 그랬죠?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면 뭐 행은 빼시오, 뭐 열의 총합계는 빼시오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문제는요. 이거네. 이 세 군데. 자, 블록 잡고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 합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서울 마포점 추가, 서초점 추가, 성북점 블록 잡아서 추가, 첫행 왼쪽면 확인. 답 나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블록 잡고요. 통합에 가서 합계 계산하고 있으니까 합계를 선택하면 되고 평균 계산하시면 평균하면 되는 거니까 참조형에다 놓고 서울 마포점에 있는 품명서부터 블록 잡아서 추가, 서초점도 똑같이 블록 잡아서 추가, 성북점도 블록 잡아서 추가. 그런데 첫 행은 뭐죠? 첫 줄 판매가, 판매량, 판매총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 료는 뭐예요? 아메리카노부터 에이드까지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위치 영역들이 보이시단 말이에요. 얘들을 여기다 가져와야 되거든. 확인 누르면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아메리카노서부터 에이드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모카치노고 카푸치노고 여기는 에이드부터 카푸치노고 뭐 순서가 다르죠? 그럼 처음에 잡았던 이 여들 있잖아요. 얘게 일로 와요. 만약에 나는 아메리카노 필요 없고 난 얘들만 필요해. 난 얘들만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통합에 가서 이런 식으로 블럭은 다 잡고 확인 누르면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필요하니까는 통합에 가서 다 한 거죠. 필요 없는 거는 또 빼고 필요한 것만 다시 통합을 할 수 있으니까. 끝. 자, 매크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매크로하고 차트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매크로 A 세 번째, 네 번째 얘를 이렇게 병합하는 매크로를 하래죠.
가장 쉬운 건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이렇게 블록 잡고 병합하고, 아까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병합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병합하고 하세요. 그게 제일 수월해요. 병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B13번째 에서부터 어디까지 C14번째, 여기다 병합이라고 쓰는 건가요? 병합. 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병합. 블록 잡고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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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애들이 병합이 아니었죠? 이 흩어져 있었는데, 얘 누르면 착 병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합계 구하는 거네요. 아, 얘도 포함되는데 빼먹었다. 얘도 병합을 시켜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얘를 편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range select with range 제가 수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레인지 셀렉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셀렉션 여기에 A에 11번째 하고 B에 11번째를 하고 한번 빠져나와 볼게요. 됐네요. 병합 됐죠? 지금 얘들이 지금 병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얘들도 병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누르니까 병합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그 매크로 안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매크로 명령인데요. 공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하나 여기 이름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셀 주소만. 전 몇 번 해봤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크로 새로 만들어야겠죠? 어디? 이 매크로 삭제해버리고 다시 작업하는 게 수월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매크로는 합계 구하는 매크로인데,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냥 자동합계 누르면 되나요? 여기 어디야? 자동합계 눌러도 되나? 이렇게 눌러도 되겠죠? 그래도 되는 건지, 뭐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양식 컨트롤에 E의 13번째, F의 14번째,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라? 합계라고 써도. 합계 매크로를 기록을 할 거고요. 자, 블럭 잡아서 기록 중지 누르면 되고요. 요거의 이름은 합계,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뭐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에서 쭉 지나가도 되고요. 한꺼번에 계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병합해주고. 예. 차트 문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수학 점수가 여기 빠졌으니까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차트에다 놓고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바뀌겠죠? 예,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은 다시 볼까요? 지금 수학 점수가 없었는데 수학 점수를 복사해서 이 차트에다가 붙여넣기 눌러주면 수학이 들어가고요. 이때 차트에 대한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은 예, 과목이 보이게끔 들어갔었어요. 책에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놓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넣어야 되고요. 세로 쓰기로 예, 제목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차트 제목은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쓰시면 되고, 세로 갑축에는 점수라고 쓰시면 되고, 갑축에는 가로 항목축에는 성명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레이블 값을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 하래요? 다 들어가겠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영어 점수만 하시고 영어만 선택하고 레이블 추가 눌러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성현 거만 한다고 하면 다시 김성현을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한다 그랬는데, 이젠 다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해주면 모든 값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다 놓으래요. 위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범례에 대한 도형 스타일을 몇 번, 색 윤곽선 강조 1 이렇게 하래요. 그랬죠? 이렇게 하면 돼. 차트 자체는 어떻게 해라? 둥글게. 그럼 뭐 답이 다 됐습니다. 범례를 어떻게 하라? 그럼 범례다 놓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서 하고 없으면 저 위에 서식에 가서 꾸미면 되고. 예. 어느 메뉴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그렇죠? 이 한 문제 다음 시간에 풀고요. 제가 또 다른 문제는 가져올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 문제 푸시면 다음 시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